안녕하세요. 일처럼 하는 특에 오셨습니다. 또 한 주가 휘리릭 하고 지나갔어요.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지금 오늘이 며칠인가요? 7일인 것 같아요. 10월 7일 금요일 오전 9시쯤 됐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한 3시간 정도는 정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이제 뭔가 자리를 잡고 뭘 하든 아무튼 뭐 계획이 있던 어쨌건 간에 제가 한 6시쯤 눈을 뜨면 한 9시까지는 정말 계속 생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쭉 달려야 돼요. 오늘도 쭉 달리고 이제 앉았고요. 밥도 지금 안 쳐놨고 빨래도 해서 빨래를 또 널어놓고, 제가 빨래를 드라이어에 말릴 때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밖에다 이렇게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날씨가 좋을 땐 거의 항상 널어 놓는 것 같고요. 그 빨래에 약간 바스락거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바스락거리진 않지만 아무튼 약간 그런 느낌이 좋고, 그래서 햇볕에 말리면 좋잖아요. 하루면 마르니까 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는 특히나 더 네. 지난 한 주, 이번 한 주,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바쁘네요. 특히나 이번 주에는 저희 강아지가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더 신경이 쓰이는 한 주였어요. 수요일 날 수술을 했고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뭐 헬스 이슈가 있어서 한 수술은 아니고 이빨을 뽑았죠. 제가 요번 여름쯤인가 이를 이렇게 한번 보는데, 제가 뭐 매일 이를 닦아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생긴 대로 살아라 그렇게 뭐 좋아해야지. 그냥 포기한 지 오래됐고, 그래서 가끔 이제 일을 하기는 하는데, 문득 봤는데 이 가장 안쪽에 어금니가 약간 그린 색깔이 나는 거예요. 약간 초록빛을 띠는 거예요. 위쪽에 어금니가. 뜨개질을 하면서 해야지. 이렇게 앉아서 하면 안 되죠.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거는 이게 DK 웨이트의 싹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해가지고 제가 DK 웨이트로 양말을 뜨고 있습니다. 이걸 뜨면서 얘기할게요. 그 약간 그린 색깔 나는 이빨이 있어가지고, 야, 정말 너 이제 스케일링을 한번 하긴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또 이제 여기서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얘기를 해야겠는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니까 들어주세요. 저희 멍멍이가 다니는 그 베테르너리안 오피스가, 그러니까 얘가 처음 제가 데려왔을 8주 그때부터 다녔던 병원이에요. 그런데 한 2년쯤 전에 병원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의사들과 이제 다른 스태프들이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이. 물론 팬데믹도 터지고, 이제 팬데믹 즈음인지 팬데믹 조금 전인지 그때 이제 그 병원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시스템이 너무 마음에 들고 리뷰도 되게 좋고, 이 지역에서는 뭐 좀 가격이 셀지는 모르지만 정말 마음 편하게 마음 놓고 가서 언제든지 그런 부분이었고, 그런 병원이었고, 불만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의사들도 한 서너 명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랙티셔너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바쁜 병원이었고, 항상 이렇게 뭐 특별하게 애가 어디가 아픈 게 아니니까 항상 갈 때마다 별 트러블이 없었는데, 한 2년쯤 전부터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병원이 이제 바뀌기도 하고 팬데믹도 터지고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인펄스는 안 되니까 막 밖에서 기다려야 되고, 이제 그것도 사실은 1년에 한 번 체크업 가는 정도가 다였기 때문에 뭐 얼마나 불편했는지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겪은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강아지가 병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죠. 어떤 강아지가 병원 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미국의 병원 시스템이 뭐 멍멍이 병원이 아니더라도 사실 병원에 가면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9시 약속이다. 그럼 9시에 가면 그때부터 한 15분 정도 거기서 기다리죠. 이제 체크인을 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몸무게 재고 뭐 그런 기본적인 바이탈 체크를 한 다음에 오피스 안에 그 방 안에서 의사를 기다리는데 한 15분이 지납니다. 뭔가 검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의사를 만나러 가는 거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알고 있죠. 근데 멍멍이 병원도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예전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엔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바뀌고 나서 첫 번째 체크업을 갔을 때는, 그때는 팬데믹 기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진료를 밖에서 했어요. 그래서 밖에 약간 조그만 야드 같이 생겨 있는데, 그리고 저는 들어오지도 못하겠고 멍멍이 체크업을 하고,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무슨 약간 펜스, 나무 펜스 같은 거를 이렇게 가림막처럼 놓고, 거기서 이제 제가 할 얘기들, 뭐 의사가 하고 싶은 얘기들 그렇게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정말 엄청 기다렸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멍멍이 키우는 분들 아시겠지만, 개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그러니까 병원에 와 있다는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또 않고 계속 옵니다. 저는 이제 차를 타고 기다린다던가, 이제 어떤 때 이제 안에서 기다리면 한 15분, 20분이 뭐예요? 엄청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차라리 늦게 가면, 그냥 어포인먼트를 늦게 잡아서 가면 그냥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가서 의사를 보면 되는데, 이거는 그리고 기다리니까 애는 사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때쯤 지나면 그 긴장감이, 그렇잖아요. 어른, 뭐 사람 같으면, 또 어린 아이가 아닌 어른 같으면 뭐 기다리면서 전화기도 보고 저처럼 뜨개질도 하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말이 통하지 않는 애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막 그 들어갈 때쯤 되면은 막 이그조스팅 한 거죠. 막 계속 막 헉헉거리고 막 이런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개들이 그런 건 아닐 텐데 저희 개가 좀 예민하기는 해요. 예전에 예방주사를 맞으러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원래 오너가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그게 무슨 주사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체온을 재더니 체온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열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얘가 너무 이그조스팅 해가지고 너무 긴장하고 이래서 이 체온이 올라갔대요. 그래서 저한테 걔를, 멍멍이를 잠깐 놔두고 있다가, 그러니까 저기들이 이제 데리고 가서 드랍 오프를 하고 좀 캄 다운 해지면 그때 주사를 놓겠다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얘는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 짜증이 매년 갈 때마다 났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팬데믹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고 걔하고 같이 밖에 기다리게 해서 차 안에 있었어요, 계속.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들어오라는 얘기를 안 하고
분명히 체크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참다 왜냐면 너무 보기에 분명한 것이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진 게 다른 차가 와서 먼저 가는 거를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하는 짓이지? 그러고 이제 제가 또 그럴 때는 인내심이 좀 많은 편이어서 아유 잊어버리지 않았겠지, 부르겠지, 자꾸 재촉하지 말자라고 늘 생각하는 편이어가지고 가서 이제 들어가서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지금 여기서 30분 이상을 기다렸다, 내가 몇 시에 왔는데, 그랬더니 잊어버렸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말 이 미국의 이런 리테일 스토어나 이 스몰 비즈니스들 알아요. 힘드신 거 다 아는데 스몰 비즈니스뿐 아니라 이렇게 그냥 리테일 스토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체인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몰라, 일하는 사람이. 혹은 정말 너무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약간 한국인들 마인드에서는 저런 인간이 무슨 저기서 일을 하고 있다, 돈을 받을 자격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열받을 에피소드들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날이 있겠죠. 그런 일이 있었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몇 퍼센트를 깎아주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얘기를 꺼낸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미안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요번에 이제 체크업을 할 때가 돼 가기도 하고, 이제 제가 그 이상하게 생긴 이빨을, 이상하게 생겼다기보다는 색깔이 좀 너무 이상한, 그러니까 이빨이라기보다는 이빨 위에 뭔가가 이렇게 쓰인 것 같은 약간 초록색 빛깔이 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스케일링을 하면 되겠지 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한 7월 초였던가 그런 것 같은데, 얘가 이빨이 이래서 스케일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약속을 잡을 수 있겠냐 했더니, 일단은 이제 얘가 8월 한 중순쯤이 이제 애뉴얼 체크업이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때까지는 약속을 잡을 수가 없대요. 지금 현재 그 병원에 의사가 하나입니다. 다 어디로 갔는지 의사가 하나밖에 없고요. 매일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인가 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오피스는 열죠. 일주일 내내 일요일만 빼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유로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알게 된 게, 이제 이빨을 스케일링을 하려고 해도 한 2, 3개월 정도를 이렇게 보고 약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의사가 봐야겠죠, 어떤지 상태를.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진짜 덴탈 웍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뭐 그 사이에 랩 웍도 해야 되고 이제 막 그런 프로시저가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알겠다. 그렇다면은 내가 보기엔 급할 것 같긴 한데, 뭐 특별히 내가 보기에 깜짝 놀라서 그렇지 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애뉴얼 체크업을 어포인먼트를 지금 하자. 지금 하고 이제 그때 의사를 보면 이도 체크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8월 한 10 며칠쯤에 애뉴얼 체크업을 갔어요. 물론 그때도 아침에 8시 20분 약속이었죠. 그래서 아침에 애를 산책을 시키고 바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체크인을 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랬는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거기 이제 오피스의 스태프 이렇게 앞에 리셉셔니스트죠. 그 사람은 이제 와서 체크인을 하고 뭐 전화도 받고 이제 사무를 보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프랙티셔너 간호사가 저보다 더 나중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차를 파킹을 하고, 환자는 이제 저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분위기가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나니까 의사가 출근을 합니다. 그러니 손님보다도, 그러니까 환자보다도 늦게
오는 의사, 왜 그 시간에 어포인먼트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시간으로 어포인먼트를 잡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의사가 그때 나타나는데. 그러니 저는 또 얼마나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매번 갈 때마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 병원을 바꿔야 되겠다. 아, 병원을 바꿔야 되겠다. 이제 그러다가 사실은 1년에 한 번 가는데 그동안 봤지만 뭐 의사는 다른 의사를 봤으니 뭐 그것도 별 의미는 없죠. 근데 또 의사를 찾아야 되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저의 아이 그 치과 의사도 지금 정말 바꾸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주니어잖아요. 그러니까 한 2년만, 그러니까 올해 내년만 참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지금 몇 년째 가고 있기는 해요. 그냥 그러고 대학 가고 나면 이제 어차피 안 갈 거니까 그 뭐 피디아트릭 덴티스트를 뭐 사실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금.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교정도 하고 있고, 교정은 물론 다른 데서 하고 있긴 하지만 몇 년만 찾자. 1년에 2번밖에 안 가는데 이제 그러면서 지금 참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날 의사의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말이 이제 이빨을 보더니 이빨이 크랙이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금이 간 것 같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빨에 금이 가거나 하면 이놈 핥지 마, 그만 핥어.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수술을 해가지고 한쪽 발을 쉐이브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아이비를 꽂느라고 이제 마취 상태로 이를 뽑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살이 드러나 있으니까 얘가 계속 핥는 거예요. 핥으면 일이 생깁니다. 핥으면 상처를 내요. 그래서 안 볼 때 이렇게 멍멍이 왔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봐. 이렇게 봐. 알았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발이 이런데 지금 여기도 축축하잖아요. 지금 여기 핥은 거예요. 여기 부분을 자꾸 핥아요. 그래서 못하게 하느라고 제가. 그래서 크랙이 있어서 이게 그냥 클린으로 해결이 될지 아니면 뽑아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너무나 운이 좋게도 빈자리가 있어서 한 달 후에, 아이고 제 위에 또 걸쳐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얘가 이래요. 핥지 마. 그 한 달 후에 랩을 하고 이제 블러드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리고 나서 한 3주 정도 후에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는 걸로. 이제 오퍼레이션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깨어 있는 상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 마취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때 엑스레이도 찍고 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어포인먼트를 잡아놨고요. 아무튼 뭐 이제 애뉴얼 체크업 결과 얘가 키드니에 무슨 어떤 수치가 조금 높다 그래가지고 이제 엑스트라로 또 랩을 당일날 이제 그 애뉴얼 체크업을 하던 날 피 검사를 했어요. 와, 근데 이제 피 검사 얘기도 조금 하자면, 이제 그날 피 검사를 한 거죠. 하고 이제 검사는 사실 그날 저녁이나 다음 날이면 알 수 있대요. 근데 뭐 그날, 그 다음 날, 다음 주가 돼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의사가 하나고 일주일에 3일밖에 일을 안 한다니까 뭐 별일이야 있겠어 하고 이제 전화를 할 때까지 제가 전화를 안 했죠. 결과적으로 전화를 했어요. 한 일주일은 아니고 한 3, 4일 정도? 그러니까 수요일, 화요일이었나? 아무튼 그렇게 한 4일 정도 됐나요? 아무튼 그리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키드니에 무슨 수치가 약간 높아서 검사를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치는 작년에 피검사 했을 때도 약간 높다고 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그러니까 약간 높은 거지 막 무슨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컨선을 해야 될 건 아닌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검사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놔뒀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올해 했는데 올해랑 작년이랑 수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피 검사를 한 가지를 더 했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새로 생긴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피 뽑아 놓은 걸로 그 검사를 엑스트라로 하면 되니까 따로 걱정할 건 없고 랩 오더를 보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검사 결과를 금방 알 수 있대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다음 주가 돼도 제가 기다리다가 그 다음 주에 금요일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랑 전화한 날은 이날이라고 얘기하는데 닥터가 오더를 내린 날은 더 나중인 거예요. 한 이틀 정도 후였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블러드 샘플 해놓았던 걸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그걸 폐기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블러드를 다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타부타 얘기도 안 하고 검사는 자기네들이 하자고 했으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 듣는데 화가 났죠. 근데 여러분 이제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한 가지 터득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화를 내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는 막 화를 내고 했는데 화를 내면 화를 내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늘. 화를 내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걸 말로 해결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성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정말 이런 XX 하고 나오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의사가 잘못한 거지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리테일 스토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조금 민감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커스터머 서비스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얘가 왜 이렇게 스윗하게 굴까요? 커스터머 서비스다 해서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한테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죠. 근데 참 그 일이 쉬운 일도 아니고 어차피 일을 저지른 사람은 전화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전화를 받은 사람이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자기도 잘 모르겠지만 다시 이제 검사를 하면 그 검사 비용은 이제 받지 않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래야지.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도 사실은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가 그래요. 그렇게 팍팍해요. 그렇게 따지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말이 안 되고 왜냐하면 검사는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약간 이런 식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다시 하면 되는데 약속을 잡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랩웍을 얘가 이제 이빨 때문에 해야 돼서 약속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 급한 게 아니니까 그때 하면 그거를 애들을 하면 되겠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왜 안 했는지 모르겠다. 저는 이제 그 약간 키드니 수치가 높거나 그러면 그 프로틴의 그 프로세스가 키드니에서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때 닥터랑 얘기했을 때도 얘가 먹는 음식도 역시 하이 프로틴 사료를 먹기 때문에 니 아니겠느냐. 게 사료들은 다 하이 프로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냥
밥도 떨어져 가고, 이참에 그 다른 밥으로 바꿀까 해서 그 검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뭐 그 다른 밥에 대한 레코멘데이션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밥들은 일단은 알았어. 그런 밥들은 다 그 프리스크립션 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테인이 낮은 것들은, 그러니까 키드니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먹는 밥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영양적인 밸류들이 그렇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려고 사실은 밥을 오더할까 했는데, 이게 그 닥터 그 프리스크립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 제가 이제 급한 마음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병원에. 근데 이제 그런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검사를 안 했다는. 이제 그리고는 그 사람이랑 통화를 하면서 그때 하자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자기가 왜 그랬는지 아무튼 그 제 기록에 적어 놓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랩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이제 걸리는 일이었으니까 몇 주가 더, 한 3주 정도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3주가 뭐예요? 한 4주 정도? 근데 이제 어느 날 의사가 전화한 거죠. 이미 그 일은 이제 다 끝났는데 전화를 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 웃기고 있네. 이미 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정말 저는 콜드하게 다 대답했습니다. 너 뭐, 다시 랩 할 거, 뭐, 어포인먼트 할 거야, 어쩔 거야. 이래서 이미 다 taking care of 됐고, 그렇다.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폐기를. 똑같은 것의 변명이었는데, 그래도 전화를 해줬다는 거에 대한 고마움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랩이란 거는 사실은 이제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이 아이가 어떤 다른 곳에 문제가 있진 않을까, 마취에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런 검사들을 하는 거라서 이제 그 검사를 했어요. 그날 이제 가서 그 빼먹은 검사 하고, 그것도 이제 전화를 한참 늦게 받았죠. 막 밤 8시 넘어서 전화를 했어요, 의사가 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또 드리면, 그 검사 수치가 나왔는데 그닥 그렇게 뭐가 있긴 있는데 그닥 그렇게 막 심려를 할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기서 끝인 거예요, 검사 자체는. 그래서 제가, 야, 뭐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깨름직한데 네가 의사니까 더 잘 알지 않겠느냐,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약간 확신이 없는 수치인 거죠. 그러니까 검사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자니 급하게 할 건 또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내년에 또 피검사를 해서 그 수치가 올라가는지 그대로인지 뭐 그런 거를 보던지, 그게 아니라면 소변 검사나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소변 검사가 1차적이고, 왜냐면 그게 아무튼 비용이 적게 드니까 한 2-30불이면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그 다음은 이제 울트라사운드 검사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몇백 불이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이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망설인 건 뭐냐면, 제 느낌상 그걸 모두 다 검사를 해도 별게 나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 블러드 테스트 검사 결과가 막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보더라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수치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고, 그걸 잊어버렸고, 그냥 어떤 그 낌새가 있는 거지, 뭔가 키드니 펑션에 문제가 있다, 완전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검사를 해도 막 이렇게 그 울트라사운드를 하면은 이렇게 그 키드니가 부어 있다든지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펑션이 제대로 안 된다, 약간 이런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검사를 해도 부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그러면 일단은 유린 테스트를 해보는 걸로 결단을 졌어요. 근데 이제 유린을 어떻게 받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거를 받으면 검사를 하는 거고, 못 받으면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얘는 남자아이긴 한데
좀 민감하기도 하고, 또 소변을 여자애들처럼 앉아서 눕니다. 그렇게 가르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놓여요. 그래서 바닥에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오줌을 눌 때 가서 이렇게 무슨 컨테이너 같은 걸로 이렇게 받으면 돼 라고 얘기해서, 그리고 남자애들은 다리를 들고 누기 때문에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렇게 놓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almost impossible 해요. 아직 트라이 해보진 않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가까이 가면 분명히 스탑할 겁니다. 오줌 누는 거를. 그래서 일단은 그게 impossible 할 것 같아서, 글쎄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아마 내년 애뉴얼 검사에서 다시 그냥 블러드 테스트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심텀이 특히 없어요. 밖으로 보이는 심텀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얘기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아침에, 이거는 하루 종일 걸리는 프로시저고요. 왜냐면은 마취를 하게 되면은 마취 하는데 걸리는 시간, 또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찍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더라도 마취가 풀려서 이제 깨어나는 시간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오후라고 한 4시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대요. 그래서 아침에 8시에 드랍을 하고,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어떤 더 이빨이 안 좋은 게 있는지, 아니면 뭐 뽑아야 될지, 안 뽑아도 될지, 뽑을 거면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그런 거 이제 퍼미션도 받아야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한다고 해서, 왔어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이빨이 금이 간 게 4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얘가 평소에 뭐를 먹는지, 이렇게 좀, 이렇게 멍멍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뭐 이렇게 다 갉아먹고 이러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진 않거든요. 트릿 주는 것도 그렇게 딱딱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내 생각엔 그게 딱딱할 것 같지 않고, 얘가 글쎄 한 10초 걸릴까요? 가장 큰 거 하루에 하나씩 주는 약간 그런 BONE, 얘가 알아듣기 때문에 얘기를 못해요. 말을 하면 대본에 옵니다. 지금 수술한 지 며칠이 안 돼서 지금 그걸 먹고 싶어 하는데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자극을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쉐입으로, BONE 쉐입으로 된 건데, 그냥 이렇게 깨물어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한 1분, 2분이 안 걸려요, 채.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조금 이렇게 물기가 닿으면 약간 부드러워지는 그런 감촉인데, 그러기 전에 물론 다 먹죠.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예전에 제가 한 1년쯤 전에 가족끼리 그냥 데이트립으로 나파에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펫스토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펫스토어에 들어갔다가 뭐 거기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어떤 트릿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를 샀어요. 근데 진짜 보기에도 약간 대리석처럼 그렇게 단단해 보이는 거였어요. 근데 물기에 닿으면 이게 약간 말랑말랑해지고, 그리고 되게 인기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후의 것은 모르겠어요. 팔리기만 그렇게 팔리는지. 근데 보기에도 되게 단단한데, 그거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뭘 줘도, 먹는 거를, 간식 같은 걸 줘도 단번에 끝내버리기 때문에 좀 뭔가 계속 추하면서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트라이 해볼까 하고 사서 줬던 게, 그때 정말 저도 너무 깜짝 놀랐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줬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정말 너무 단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참 이렇게 갖고 놓은 부분은 약간 조금 이렇게 말랑말랑까지는 아닌데, 약간 텍스처가 소프트해지긴 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큰 걸 사지 않고 되게 작은 걸 샀거든요. 멍멍이가 작으니까. 근데 그거를
조금 갖고 놀다가 이제 잠깐 이렇게 좀 놔두고 딴 짓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집어서 봤죠. 그랬는데 좀 갈가서 먹기는 했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아직도 너무 단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가져가니까 그걸 다시 뺏으려고 그만큼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거긴 한데,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빨이었어요. 그때 칩 같은 거, 이빨에 칩을 발견해서 그걸 그냥 버려버렸죠. 그러니까 그걸 샀던 거 자체를, 야, 이거는 안 되겠다. 너 이빨이 깨진 거냐, 지금. 그래서 칩이 나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금니에 칩이 그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버렸는데, 제가 얘가 이빨이 깨졌다고 했을 때, 금이 간 것 같다고 했을 때, 그때 그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랬는데 4개나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 말이 이제 뭘 먹이냐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보기에는 이 앞에 이도 금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컥션이 있었냐고, 어디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놀 때는 와일드하게 노니까 어디에 부딪혔을 순 있지. 그리고 걔들이 뭐 어디에 부딪혔다고 아프다고 하나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럴 일이 없는데, 예전에 이제 재작년 겨울에 저희 강아지가 저희 네이버 개한테 한번 제압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얘가 물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상처가 깊이 나서 이머전시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었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냥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이스는 아니고 이 배 부분에 상처가 스크레이프이 되게 크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피가 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튼 그건 이제 또 지금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물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의사가 봤을 때는 물린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막 그때 되게 아파하고, 왜냐면 이렇게 딱 앉으면 닿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뭐 붕대를 감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막 자불안색을 하면서 그때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얘가 심하게 이 개한테 이렇게 크러쉬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멘트 바닥에 배를 스크레이브를 한 게 아닐까. 근데 이제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얼굴도, 이 입도 혹시 그 콘크리트나 시멘트 이런데 그때 이렇게 부딪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뭐 멍멍이 맨날 살피거든요. 이 앞니라면 특히나 제가 금방 알았을 텐데, 뭐 흔들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충격에 가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어떤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럴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금이 간다? 그건 잘 모르겠고, 염증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건 사실은 그냥 얘의 경우라면 이해를 못했을 텐데, 예전에 저희 아이가 티라미수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저와 저희 아이의 티라미수 사건. 그 이후로는 저희가 티라미수를 먹질 않습니다. 그날이 아무튼 그냥 티라미수가 맛있게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사가져 왔어요. 근데 티라미수에 그렇게 카페인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 아이가 그거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제 아이도 잠을 못 잔 거예요. 밤을 샌 거예요. 너무 바보 같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앞에 이빨에 앞니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트레스와 잠의 부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갑자기 앞니에 염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그게 뭐 단 걸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이를 제대로 안 그거 아니고, 잠을 잘 자던 아이가 잠을 못 잤다는 거, 밤새 그렇게 뒤치락 했던 거예요.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게 티라미수 때문이라는 걸 몰랐고, 그냥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오늘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하고 그날 뜬 눈으로 세웠어요. 근데
아이도 그랬던 거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이 그거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절대로 안 먹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또 특히나 카페인 그 센시티브가 생겨가지고 카페인을 전혀 안 먹거든요. 커피 뭐 디캡도 요즘엔 안 마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그러니까 스트레스 같은 게 있으면 그런 염증 같은 게 생길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빨을 4개나, 4개를 뽑았는지 3개를 뽑았는지 지금 잘 모르겠고요. 4개, 토럴 4개가 금이 갔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수요일날. 그러고는 이제 오후에 애를 데리러 갔는데,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멀쩡한데, 요 입주위가 이제 입에 뭔가를 많이 해서 입주위가 조금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떡진 느낌? 그래서, 이제 진통제하고, 그 다음에 항생제. 혹시나 모르니까 항생제는 먹이고, 이제 진통제도 아플까 싶으니까, 이를 뽑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먹이고 있고, 오늘 아침부터는 지금 제가 진통제를 안 주고 있어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원상복귀 됐더라고요. 막 벌렁벌렁 뛰고, 막 산책할 때 다른 개 보면 또 막 이렇게 달려가려고 하고, 하는 행동이 벌써 아침에 일어나서 반가워가지고 하는 행동 자체가 달라져서 이제 페인은 없는 것 같고, 이제 항생제만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를 뺐으니까 원래 먹던 밥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밥을 지금 그냥 밥을 줘요. 죽을 처음에는 줬고, 그 다음에 이제 밥하고 뭐 이제 치킨이나 세먼이나 뭐 그라운드 밋 같은 거 좀 넣고, 그 다음에 펌킨, 뭐 그린피, 뭐 그런 것들 넣어서 이제 주니까 너무 밥도 잘 먹고, 밥에다가 약을 섞어서 주거든요. 약을 먹이기가 힘드니까 알약이어서 알약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그냥 밥에 섞어주니까 그냥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지금 그런 밥을 먹기 때문에 약간 젖은 밥을 먹어서 입주위가 너무 지저분해요. 근데 뭐 이러고 괜찮아지겠죠. 이제 팔로우업만 한번 갔다 오면 괜찮을 것 같고, 이제 그래도 그런 부분이 다 해결이 된 것 같으니까, 사실은 이빨에 금이 간 걸 엑스레이 찍어보지 않으면 뭐 밥을 안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심텀이 보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이게 알게 됐으니까 뭐 그렇죠. 그리고 비용이 장난 아니게 들어갔죠. 체크업하는 1년에 한 번씩 체크업하는데 이제 블러드웍이랑 그런 것들 다 들어가고 그러면 한 600 얼마 정도 나와요. 요번에도 그 정도 된 것 같고요.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리고 이제 뭐 피검사 애드하고 이러는 거는 뭐 한 2, 30불이면 되는, 25불? 30불? 그 정도면 된 것 같고, 요번에는 이제 광견병? 예방주사도 그걸 이제 3년에 한 번씩 맞아야 하니까 그것도 맞아야 됐고, 이제 겸사겸사 이것저것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는 비용이 뭐 엑스레이 찍고, 뭐 아이비 넣고, 뭐, 그 다음에 뭐 약도 처방받고, 뭐 수술하는 그 비용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한 1,800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목돈이 걔 때문에 엄청 들었죠. 근데 할 수 없죠, 뭐. 필요한 일은 해야 되니까. 그러고 애가 건강하면 다행인 거지.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좀 절약 모드로 가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었고, 얼마 전에 또, 애 생일이라서 여기 어디도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땡스기빙 때도 저희 남편이 갑자기 어디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아이가 졸업하기 전까지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스프링 브레이크 때는, 네가 좋아하는 어뮤즈먼트 파크를 가자, 같이.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요번엔 어디로 간다고 했더라? 어디로 간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루이지애나였나? 땡스기빙 때 거기를 갔다 올까 했는데 비행기표가 너무 비싼 거예요. 비행기표가 한 700불 이상 됐던 것 같아요, 한 사람당. 야, 그래서 3박 4일 가는데 야, 이거는 좀 너무하다 그랬더니,
자기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뭐 차라리 크리스마스 때 가는 겨울방학 때 그때 가는 거에 더 이렇게 좀 올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 땡스기빙은 포기하자 했는데 저희 남편이 그냥 가족끼리 어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가는 거면 멍멍이는 데리고 가야 된다. 제가 계속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알비를 처음에는 빌리려고 했어요. 갑자기 알비를 빌리자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저도 알비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셔널 파크나 이런 데 갈 때 알비를 좀 빌리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너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알비를 빌리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어디 뭐 그랜드 캐년이나 뭐 이런 데를 간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어차피 알비를 빌려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시간도 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뭐 한 3박 4일이냐 아니면 7박 8일이냐 뭐 9박 10일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시간은 조금 정해져 있고 보통 봄방학이나 뭐 이렇게 그런 때 가는 거 결과적으로는 한 일주일밖에 안 되거든요. 뭐 여름에 이렇게 뭐 롱텀으로 이렇게 조금 한 뭐 2주든지 한 달이든지 길게 가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운전을 하고 알비를 빌려서 내셔널 파크를 간다는 거는 그 자체로도 운전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정말 운전하다 볼 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막 그 알비를 한번 타보자 뭐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했던 게, 거기에 가서 이제 알비를 빌려서,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던, 보통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죠. 비행기를 예를 들어서 그랜드 캐니언을 간다 하면 여기서 뭐 네바다까지는, 아리조나에 있어요. 그랜드 캐니언은 뭐 아리조나든 네바다든 가서 거기까지는 비행기를 타고 가고, 이제 거기에서 알비를 빌려서 거기에서 이제 내셔널 파크를 가서 돌아다니다가 거기에서 반납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 방식. 안 그러면 이제 아예 알비를 빌려서 뭐 캘리포니아 안에서 뭐 요세미티를 간다 그러면 요세미티까지 한 4-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이제 알비를 타고 가서 하는 방법이 있긴 있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일단 알비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먹고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왜냐하면 알비를 빌리는 시간은 아마 12시 이후든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약간 호텔처럼 체크인 시간, 체크아웃 시간 정해져 있죠. 사실 호텔도 체크인은 막 보통 3시, 4시 이런 정도에 체크인을 하고 체크아웃은 11시쯤 보통 체크아웃을 해요. 길어봐야 12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24시간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간다 해도. 알비도 마찬가지로 체크아웃 시간은 오후고요. 체크인 시간은 아침 오전이에요. 그래서 그날 오전에 딱 드랍하는 게 아니면 결과적으로 그날 하루는 그냥 공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어딜 갔다가 서너 시에 들어온다 그러면 서너 시에 드랍 오프를 해도 그 다음날까지 차징이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체크아웃, 그러니까 드랍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그렇게 잡아먹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일단은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하루 렌탈 비용은 그닥 많지 않아요. 근데 거기 이제 하루를 더 애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4인이 간다 그러면 4인의 그 식기도구 따로 차지하고요. 4인의 뭐 베개, 뭐 이불 이런 것도 다 따로 차지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여기서 가까운 곳에 알비를 빌려서 가는 거면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있겠죠. 뭐 젓가락 몇 개, 숟가락 몇 개, 뭐 볼 몇 개, 뭐 이런 거를 다 챙겨서 갈 수 있지만,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내려서 알비를 빌린다 그러면 뭐 베개랑 이불이랑 다 가지고 갈 건가요? 어차피 그런 거 다 빌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엑스트라로 다 차지가 되기 때문에 엑스트라 비용이 되게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운전을 하는데 가스도 많이 들겠죠. 그리고 이제
이제 RB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제 RB를 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편할 것 같지만 불편하고요. 아무래도 차가 크다 보니까 이제, 하지만 차가 크다 보니까 많이 덜컹거리죠. 그게 편할 것 같아도 이제 잠자리만, 캠핑 대신에 차 안에서 잔다는 거, 그게 이제 메리트 있는 거니까 그게 편하고, 이제 편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같은 거 쓰면은 이제 그거 MT하고 그 스테이션에 가서 그거 이제 버리는 곳이 있으니까 그거 하고, 그리고 또 물도 받아야 돼요. 정기적으로. 그게 한없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일인 거죠. 너무 일이라서 이제 이 정도 나이를 먹고 나니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RB를. 근데 저희 남편이 갑자기 RB 타령을 해서 RB를 알아보니까 그닥 비싸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렇지, 그건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엑스트라로 드는 비용이 있어. 근데 뭐 어차피 시간도 짧고 가까운 데 가는 거면 가져가도 되니까 뭐 그건 상관없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도 이제 알아보다가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닥 내켜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거는 포기하고, 근데 어딜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름 자기가 알아봤나 봐요. 제가 항상 불만이 그거거든요. 제가 보통 알아보는 사람이고 계획을 다 짜놓으면 저 남편은 그냥 가기만 해요. 어딜 가는지 모르고. 근데 요번에는 자기가 간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알아봤겠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몽몽이랑 가는 거라서 에어비앤비를 빌렸고, 저쪽에 샤스타 카운티에 그 라센 근처인 것 같아요. 그쪽에 이제 아무래도 산 쪽이고 하니까 11월 달이라서 사실은 라센으로 올라가는 것도 어렵고요. 다 막아놓고요. 그 지역은 이제 고지가 높아서 눈 오고 이제 빙판이고 하면은 다 클로즈 됩니다. 요세미티 같은 데도 이제 11월, 12월은 이제 다음 해 5월 정도까지는 클로즈 된 구간이 너무 많아요. 차로 가기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겟어웨이 정도, 한 3박 4일 정도 겟어웨이 하고 가서 이제 운전해서 오두막집 같은 그런 데서 약간 집들이 산에 있고 그냥 하이킹하고 그냥 돌아다니고 뭐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갑자기 거기에도 막 에어비앤비 3박 4일인가 하는데도 돈이, 에어비앤비도 일단 가격이랑 그 토럴 금액을 보면 다르죠. 데일리 프라이스하고 거기에 뭐 클리닝 피 뭐 그런 거 잔뜩 붙잖아요. 그리고 또 12월 달에 제가 이제 12월 달에는 저희 아이하고 저하고 둘이서 플로리다를 가거든요. 거기 이제 몇 군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고 싶은, 그러니까 타고 싶은 롤러코스터가 있는 팍이 한 2군데 되고, 그 다음에 팍은 아닌 것 같고, 뭐 아무튼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올랜도에 있고 탐파에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올 생각이라서 이제 그거를 이제 미리 비행기표를 산다고 해서 샀는데, 요즘은 팬데믹이 지금 이제 올 겨울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비행기 캔슬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행기 값에다가 그게 리펀더블 되는 비행기, 그러니까 사실 뭐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러니까 제가 그걸로 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제일 싼 비행기 표를 샀다가 그게 이제 돌려받을 수 없어가지고 그걸 이제 비행기표 크레딧으로 받았는데, 그걸 팬데믹 동안 가서 쓰기도 뭐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를 미루고 막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냥 받을 때 돈으로 받는 게 좋다 해서 리펀더블 티켓으로 사다 보니까 가격이 또 좀 더 오르죠. 이제 그래서 그것도 한 둘이 사는데 한 1,500불 정도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돈 들어갈 데가 엄청 많습니다. 돈 들어간 데가 많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아껴야 합니다. 어디서 아낄까요?
밥 먹는 데서 아끼는 수밖에 없죠. 가장 쉬운 방법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일상이었는데, 제가 이제 예전부터 피아노 레슨을 하고 있었는데 팬데믹이 지나고 이제 다 끊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저도 하기가 좀 싫어졌고, 그게 저의 패션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는 있지만 그닥 그렇게, 사실은 제가 처음에 피아노 레슨을 시작했을 때도 그닥 하고 싶진 않았었는데, 저의 지인의 아이를 제발 가르쳐 달라, 괜찮다, 뭐 처음이면 어떠냐,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런 분이 있어서 제 옆에, 제 주위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엄청 많아지게 됐는데, 이제 팬데믹 동안 저는 이제 줌으로 하는 레슨, 그런 거는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아이들의 집중력이 떨어져요, 피아노 레슨 같은 경우는. 제 아이는 그렇게 계속 하긴 했는데 지 스스로도 얘기하더라고요. 자꾸 딴 생각이 든대요. 집중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라도 진짜 인펄슨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학생이 한 명 있어요. 학생이죠. 배우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60대의 이제 아주머니인데, 이제 저하고 하신지, 그게 참 우스운 게, 그분은 저랑 하던 분이 아니었는데 이제 어떻게 소개로 해가지고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한 번 오셔서 저랑 면담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뭐 원하는 건 뭔지, 이제 그런 걸 이제 상담식으로 하잖아요. 그걸 하고 나서 바로 팬데믹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레슨을 못했어요, 단 한 번도. 이제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이 좀 풀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그분이 먼저 저한테 우리 레슨은 언제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할까요? 하고는 이제 한 지가 한 작년 정도? 한 1년 좀 됐을까요?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또 약간 심해진 부분이 아마 그랬었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잠깐 또 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좀 되긴 했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요일날 오전에 아침 8시 반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되게 일찍 해요. 그분이 저한테 요번 수요일날 바빴던 그 얘를 드랍해놓고, 아침에 드랍해놓고 정신없이 왔던 그날 저한테 갑자기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평소에 뭐 하세요? 뭐 하고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신 건지. 근데 제가 그걸 딱히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고, 이제 저희 지인들은 저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또 보통은 이제 날싸게 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들 바쁘니까 만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 왜냐면 제가 아는 분들, 저랑 이제 자주 만나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주부이신 경우가 많고요. 왜냐면 낮에는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집에, 제가 얼마나 바쁩니까? 주부들은 오후 시간에 바쁘잖아요. 애가 집에 있으면 바쁩니다. 뭐 해주는 것도 없는데 바빠요. 일단 픽업 가는 순간부터는 엄청 바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뜨개질 샵에서 가르치는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사실 가르치는 일도 가면 뭐 하루 종일인가요? 제가 풀타임인가요? 파트타임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나름 되게 바쁜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이제 저희 남편이 다니던 예전 회사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파티를 해요. 파티라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파티 그러면 이제 막 드레스 입고 가가지고 뭐 음악도 나오고 칵테일도 마시고 그런 파티 생각하시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오피스가 그닥 큰 오피스 지점이 아니어서 글쎄 한 20명 좀 될까요?
그래서 그런 작은 이벤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일하는 사람을 자주 보게 되니까 저도 이제 누구 하면 알고 이제 약간 그런 정도였죠.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팔럭도 가끔 했고, 팔럭이라면 저는 좀 좋아하지 않았던 게, 이제 저희 남편은 전혀 음식에 대한 그런 게 없는 사람이고, 팔럭 한다고 자기가 음식 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챙겨주고 했죠. 뭐 잡채 가져갈래? 뭐 만두 가져갈래? 뭐 김밥?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긴 했는데, 저도 이제 슬슬 하기가 싫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트 같은 데서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뭐 떡 같은 거, 뭐 그런 거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열심히 레시피 북을 또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했는데, 한동안 그렇게 했고, 또 어떤 거는 또 이렇게 사진 전시회,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끼리 나름 사진 전시회를 해서 그 중에 또 뽑아가지고 이제 뽑히면은 그 복도에 걸리는 거예요. 뭐 그런 거를 하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찍은 사진을 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것도 했고요. 그리고 또 애들 키우는 집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할로윈 때나 아니면 연말에 이렇게 무슨 매지션을 부른다든지, 뭐 산타를 부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벤트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애가 조금 더 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참여를 안 하게 됐지만, 어릴 때는 또 그렇게 해서 여러 번 갔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에 화이트 엘리펀트 파티 많이 하잖아요, 미국 오피스에서. 화이트 엘리펀트는 집에서 안 쓰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포장을 해서. 안 쓰는데 그게 쓰던 거면 안 되고, 안 쓴 새 거, 근데 처치 곤란인 거.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스노우 스크래퍼를 가져간 적이 있어요, 포장을 해서. 저희는 동부에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사뒀었는데 쓰지를 않는 거예요, 눈이 안 오니까. 그래서 정말 유슬리스한 그걸 또 한번 가져간 적 있고,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한 명씩 뽑죠. 그리고 서로 막 농담하면서 그건 정말 필요한 거야 막 이러면서, 이런 농담을, 싸늘한 농담을 하면서 그래서 그 분위기도 되게 좋았고, 레스토랑 같은 데 하나 빌려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되게 나이스해서 저한테 얘기도 하고. 근데 저는 항상 어떤 부담감이 있었던 게, 대부분 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뭐 하세요?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면 그 얘기가 어떤 아이스 브레이커가 사실은 돼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말이 통하면 친해질 수도 있고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업주부다 보니까 그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어떤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제 그런 경험을 얘기할 수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피스에서 뜨개질 하는 분들 이렇게 가끔 만나기도 하고, 같은 얘기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끔 그분이랑 이메일 주고받기도 하고, 뭐 그런 행사 같은 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무슨 피크닉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엔젤 아일랜드에서 피크닉도 여러 번 했고, 그다음에 포인트 레이스에서도 바닷가 거기서 막 굴도 구워 먹고 막 그런 피크닉도 했었고, 또 베이스볼 경기도 가고 막 그러니까 이벤트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이렇게 좀 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레이크타워 근처에 도너 레이크이라는데, 거기 이제 캐빈 같은 거 빌려가지고, 그게 보통 레이버데이 때부터 메모리얼 데이까지 그렇게 빌려서 이제 직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분위기는 가족적이고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다 좋은데 제가 특별히 하는 일이 없고 집에서 애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그게 항상 저의 뭐라고 할까, 프로페션이 없다는 그거,
근데 사실은 왜 프로페션이 없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상황적으로는 사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서 고등학교를 조금 다녔고, 잠시, 그리고 작정하고 온 게 아니라서, 저는 정말, 되게, 그러니까 고3 때 왔단 말이에요. 제가 고3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반학기만 있으면 졸업하는데, 여기서 생 고생을, 고등학교를 2년이나 더 다녔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보통 그러면 그때가 되면 고등학교를 아예 졸업을 하고 좀 늦게 오거나, 아니면 아예 일찍부터 생각해서 뭐 고1 때 온다거나, 제 동생이 이제 고1 때였고 제가 이제 고3 때 왔는데, 저는 이제 수능 1세대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진짜 준비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얘기는 또 언젠가 할 일이 있겠죠. 그럼 대학을 여기서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그때 뭐 갑자기 얘기를 또 하려니까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해서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고, 저는 이제 유학생이다 보니까 비자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기회를 찾지를 못했고요. 제가 열심히 찾은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게 너무 복잡하고 제가 복잡한 삶을 조금 살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또 애를 갖고 키우다 보니까 일이라는 거는 이제 저한테 주어진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나중에라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지금은 제가 전공한 걸 살려서 그런 걸 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사실 없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저 스스로도 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이제 아이가 조금씩 커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할 일은 뭐가 없을까, 뭐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컨피던스한 게 조금 결여된다고 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만남 자체가 자유롭지 않고 약간 불편하고, 왜냐면 사람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요. 학교도 마찬가지로 애 학교 발런티어를 가도 엄마들이나 아빠들, 그러니까 학부모들하고 일단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극히 내성적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데, 무슨 토픽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데, 일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 동네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정말 제가 아이의 그 필트립을 따라다니면서 느낀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동네는 조금 로컬,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나도 이 학교를 졸업했고 우리 아이도 이 학교를 다녀, 이런 약간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예전엔 여기가 뭐였는데, 뭐 아니면 우리는 요즘에는 뭐든지 다 맵을, 주소를 찍어서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 예전에 그거 있던데 뭐가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나는 것들, 뭐 식물, 그러니까 필트립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뭐 하이킹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런 네이처들을 접할 기회가 되게 많은데, 나무들도 다 알아요. 이름들도, 풀도, 뭐 꽃 이름도, 뭐 저는 하나도 몰라요. 매번 가면은 정말 나는 도대체 학교에서 뭘 배웠다, 맨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박식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고, 그리고 정말 제가 관심 없는 그런 프로퍼티에 대한 프로퍼티 텍스라든지, 아니면 약간 그런 류의 이제 부동산 종류의 얘기들, 그리고 뭐 펀딩이 뭐 어디서 오는지, 뭐 학교 얘기를 한다 보면은 그냥 애 얘기에서 국한된 게 아니고, 그런
딥한 뭐 학교의 재정이라든지 뭐 약간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그런 걸 많이 압니다. 근데 이런 저같이 한국에서 일단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은 이렇게 또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은 분명히 어렸을 때 제가 그런 걸 안 한 건 아니에요. 많이 돌아다녔고 막 그러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도시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공부에 대한 거 공부만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패단인 거죠. 그래서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대한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이런 쪽 얘기 저런 쪽 얘기 제가 낄 수 없는 얘기들이 사실 너무 많아서 그게 이제 어느 단계에 가서는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제가 이제 거의 모든 필트립을 다 따라다닌 엄마였는데 나중에 한 4학년, 5학년 그때서부터는 제가 이제 오버나잇 필트립이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제가 안 따라다녔어요. 그 오버나잇 트립을 제가 한 3박 4일 오버나잇 트립을 따라갔다가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힘이 들었다는 거는 육체적으로 힘도 들었지만 일단은 되게 스케줄이 빡빡하거든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부모들과 그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일단 대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가 저한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면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갭 같은 게 되게 많아서 아니면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정말. 뭘 도와주고 애들을 뭘 해주고 뭐 밥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뭘 셋업을 한다든지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나 이제 그때가 되니까 이제 힘든 것들이 생기는 거죠. 힘을 쓰는 거는 남자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뭐 미국식으로 음식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저는 도움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는 1세대니까 미국에 사는 2세대들의 경우에는 모두 다 어떤 일이든 그게 내가 커리어가 뭐 빵빵해서 돈을 많이 벌든 아니면 여기서 한 1년 일하고 또 다른 데서 1년을 일하고 아무튼 뭐든 간에 일을 하는 남자건 여자건 일을 하는 아이여야 한다는 거. 이제 저는 어차피 지금 50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아직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는 이런 일을 하시고 엄마는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본다면 엄마는 하는 일이 없는 걸로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뭐 미용실을 가든 뭐 진짜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될 때 저는 그냥 하우스메이커, 홈메이커라고 하지 저는 뭐 뜨개질 샵에서 일을 해요. 뭐 애들 피아노를 가르쳐요. 이런 거는 뭐 얘기 안 해요. 그냥 저는 그냥 그런 왜냐면 그거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제 주변엔 뜨개질 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없죠. 진짜 제가 뜨개질 샵에 가지 않는 이상은 제가 지인적으로 이렇게 아는 사람들 중에 뜨개질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뜨개질 하는 게 뭐 그리 대수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뜨개질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도 별반 거의 모든 분들한테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또 피아노도 마찬가지로 그걸 제가 풀타임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고 뭐 이래저래 일을 한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걸로 합니다. 어쩌다가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됐나요? 모르겠네요. 시작은 분명 어디선가부터 시작했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뭐지? 분명히 결말을 내야 되는데 자 저는 요만큼을 떴습니다. 제가 이제 또 잠시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어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거는 일주일 후니까 제 어제가 별 의미는 없겠지만 어제 목요일 날 그 스티븐 웨스트 미스테리 니럴롱이 시작이 됐죠. 첫 번째 클루가 어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 들어갔다가 그 피드가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봤어요. 스티븐 웨스트의 니럴롱은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보통 아마 패턴이 따로 있을 거고 그 튜토리얼 식으로 이제 그렇게 영상을 올리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피드가 떴길래 그냥 아침에 뜨개질 하고 있어서 그냥 그걸 봤어요. 그걸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와, 이 일 어쩌지? 그랬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니까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첫날이라고 미스터리 니럴롱 첫날이라고 시를 딱 보여주시고 했는데 갑자기 불끈하니 실 색깔도 너무 예쁘긴 했고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근데 사실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기프트 니링을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그 스웨터를 먼저 끝내야 돼요. 그리고 나면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샘플도 떠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생각하는 제 윕들, 그걸 하려면 도저히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너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지 너무너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금 생각에는 할 것 같아요. 어제 하루 종일 뜨개질 안 하고 실만 봤어요. 집에 있는 실로 하기에는 그게 올해는 3가지 색깔에 메인 컬러 그러니까 메인 컬러 두 볼,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 컬러 두 볼, 그 다음에 액센트 컬러 하나. 그래서 액센트 컬러가 될 수 있는 것은 집에 있죠. 근데 두 볼을 가진 핑거링 웨이트가 제가 하나, 둘, 셋,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색깔이 있는데, 2가지는 뉴트럴 컬러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다 뉴트럴 컬러예요. 근데 하나는 약간 화이트에 가깝고 하나는 약간 그레이, 다크 그레이에 가까워서 그 2개는 사실은 제가 브리오시 쇼를 뜨려고 샀던 건데 브리오시 쇼를 막상 떠보니까 너무 칙칙해 보여서 그걸 그냥 가지고 있었던 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캐시미어 블렌드인 그레이와 약간 블루가 약간 혼합이 된 약간 그레이야 이게 블루 같은데 근데 블루도 약간 있어. 근데 블루라고 보기에는 너무 그레이 같아요. 약간 그런 두 볼이 있어서 그거는 캐시미어가 있어서 나중에 스카프를 떠야지 하고 그냥 놔뒀던. 그리고 또 두 볼은 정말 그냥 러스틱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톤 다운된 오렌지 색깔이 약간 도는 핑크 오렌지 같은. 그래서 4가지를 다 봐도 사실은 조합이 안 되고 제가 그 갖고 있다는 그 화이트과 그레이의 약간 그런 그 2가지는 조금 애매한 게 그게 약간 도톰한 핑거링이어서 한 볼당 한 385 정도 야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스티븐 웨스트 말이 400mm 아니 400야드 이상 돼야 된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100g짜리. 그래서 그걸로 괜히 시작했다가 실이 모자랄 수도 있어서 그 2개는 제외를 시키고 나면 정말 생뚱맞은 2가지 색깔이 있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안 되겠다, 실을 오더를 해야 되겠다 하고는 일단 예전에 그 스티븐 웨스트 실 이런 거 그 킷으로 만들었어요 하고 했던 영상을 다시 봤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게 많죠. 근데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그냥 갑자기 보기에는 벌써 시작은 했고, 그리고 거기서 오더를 하면은 굉장히 늦게 올 것 같아서 일단은 가게에서 실을 고르던지 아니면은 우리 로컬 얀샵을 한번 가보던지. 근데 제가 무슨 얀을 캐리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쓰고 싶은 얀이
사실은 되게 많은데 그 얀들은 어차피 가게엔 없고요. 사실은 색깔로 봤을 때는 그냥 쨍한 슈퍼워시 울로 뜨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전 되도록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티븐 앤 페넬로피 샵은 어차피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괜찮은데 하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일단 정하고 그거에 좀 부합하는 실을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는 여기서 주문하겠지 하고 생각했던 샵들을 들어가서 저는 약간 주얼톤의 블루와 약간 다크한 브라운하고 이렇게 일단은 메인 컨트라스트 컬러는 고기에서 하나의 액센트 컬러를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색깔 찾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 주얼 블루 색깔은 사실은 슈퍼워시 얀이 아니고서는 그냥 블루 다크 네이비 색깔이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찾은 게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어떤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이름 때문에 잠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금방 들어가서 무슨 얀인지 매그파이 파이버라는 곳에 핑거링 웨이시 가능한 게 이제 두 가지로 좁힐 수가 있는데 하나는 슈퍼워시, 그 다음에 메리노, 캐시미어, 그리고 아마 나일론일 거예요. 80-10-10일 거예요. 그게 색깔이 굉장히 종류가 많고 제가 매번 스티치스 웨스트에 갈 때마다 오, 실 예쁘다, 색깔 너무 예쁘다 했는데 안 샀던 실이기도 해요. 되도록이면 슈퍼워시 얀을 안 쓰려고. 색깔이 근데 너무 예쁘니까 늘 가서 보긴 하죠. 근데 거기에 약간 주얼톤의 블루에 약간 카펫 같은 것이 섞인 그 색깔이 있었고, 그다음에 약간 카퍼 색깔 나는 색깔, 그 다음에 다크한 브라운, 약간 브라운 그레이 브라운 같은 약간 그 색 두 가지랑, 그리고 액센트 컬러는 약간 카퍼 색깔을 쨍한 색깔을 넣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슈퍼워시 아니라 그러면은 싱글로 가보자. 싱글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같은 이름의 색깔인데도 되게 라이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내가 원하는 색깔은 딱히 아닌데 그 색깔은 아무래도 초이스가 되게 적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그러면 아예 그냥 넌 슈퍼워시로 가볼까, 솔리드로.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노스베이 파이버를 되게 써보고 싶은데 핑거링 웨이시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들어가 보니까. 예전에 그 월스티드 웨이 얀 색깔을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품절이 돼서 아무튼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색깔 초이스가 너무 달콤, 막 파스텔에 막 이런 색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니까 그 웹사이트가 실을 이렇게 한 색깔씩 볼 수는 있어도 저는 사실 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조합을 해서 막 아무튼 어떤 그런 뭐죠? 어떤 그 앱이 있잖아요. 사진 여러 개 조합하는. 그래서 그 색깔들을 막 조합해서 지금 한 4가지 색깔로 추려놨어요. 결과적으로는 한 6가지 색깔인데 그 중에 배합을 3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미국에 있는 샵이고 다이토 오더 아니고 하니까 주문하면은 빨리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주문을 해야겠죠. 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약간 그레이 그린 핑크? 아니면 브라운 그린 핑크? 아니면 브라운 핑크 뭐죠? 거기에 약간 보라색 나는 거, 라벤더 나는 색깔도 하나가 있었고, 아무튼 4가지 색깔 중에서 어떻게 조합하느냐,
그거에 문제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도 약간 다크한 거랑 약간 밝은 그린 그 두 가지랑 그레이 약간 미디엄 다크 톤의 아주 다크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미디엄 다크한 그 그레이 색깔, 그 다음에 브라운 색깔, 핑크 색깔, 아무튼 6가지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리고 보라색 그렇게 해서 그것들 중에서 아마 골라서 주말이 되기 전에 주문을 할 것 같긴 해요. 벌써 클루가 하나 나왔지만 클루 2가 나올 때까지 아마 시작을 못 하지 않을까. 저는 좀 천천히 하는 걸로. 왜냐면 일단은 제 목표는 사실은 요거를 다음 주까지 이거 제가 뜨고 있는 스웨터 있잖아요. 지금 바디 시작했는데 요만큼 떴거든요. 요번 주말까지 뜨면은 아마 팔이랑 같이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도 제 생각에 다음 주 금요일이 이제 그 니럴롱의 마지막 날인데 다음 주 금요일까지 못 뜰 것 같고요. 미친 듯이 뜨면 뜨겠죠. 근데 제발 그러지 말자. 어차피 제가 뭐 거기 프라이즈를 보고 뜨는 건 아니고 그 이김에 뜨겠다 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만큼을 지금 떴는데 이걸 지금 먼저 이걸 하다가 지금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어제 보니까 그 클로 일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숄 시작한 거 지난주에 보여드린 것도 있고 그거는 천천히 악토버에 뜨겠다 했는데 천천히 악토버에 뜨겠습니까? 제가 또 숄을 또 하나 시작하면 아유 근데 뭔가 이렇게 불끈하니 지금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할까 싶어요. 여러분 요번 영상도 역시나 길었네요. 아까 제가 그걸 정리를 하면 아까 제가 피아노 가르치는 분이 뭐 하세요? 하고 물어봐서 당황했다고 해서 그 얘기를 시작을 한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는 주부님들은 늘 곤란을 느끼실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대화가 그래서 꺼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요. 근데도 사실은 뭐 일하면서도 그거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일하면서도 애도 키우고 일하면서 애 이것저것 다 액티비티 다 보내고 다 하는데 저는 일은 안 하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커리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게 항상 저한테는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위축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라도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미국에선 특히나 이렇게 약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뭔가? 난 일을 안 해 라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바쁘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집안의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물론 집에서 계신 분들이 그러겠지만 이런 미국 집에서 사는 거는 일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지금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뜨개질이 아닌 것은 아마 마당 청소인 것 같아요. 지금 낙엽들이 엄청 떨어져가지고 제가 뒷마당이랑 앞에랑 그거 정리하는데 1시간 정도는 최소한 1시간 정도는 할애를 하고 있거든요. 바람 한번 불면 뭐 오늘 트래시 캔 나갔는데 또 한가득입니다. 그런 일. 그리고 아침에도 정말 부랴부랴 데려다주고 밥 해놓고 빨래 널고 그리고 또 오늘은 또 특히나 뭐 미들스쿨에 얀이랑 니들 도네이션 하는 그런 거를 제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 드랍하고 뭐 멍멍이 이러니까 밥을 또 따로 만들어서 주고 이걸로도 정신이 없고요. 또 오늘 오후에는 로컬 로컬 라이브러리에 북세일이 있어서 거기 가봐야 돼요. 그런 거는 엑스트라인 일이죠. 뭐 일이라고 볼 수도 없네요. 그래서 나름 바쁩니다. 그러고 나면 픽업할 시간 되고요. 일하러 수요일 목요일 날 제가 가도 수요일 목요일은 제가 그로서리 샵 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애를 픽업하기 전에 나가는 김에 다 나간단 말이죠. 사실은 제가 지금 날씨가 바뀌어서 신발을 사야 되는데 신발을 사러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되게 오랫동안 신었던 여러 가지의 신발들을 한꺼번에 지금 버릴 타임이 돼가지고 그것들을 다 버리고 나니까 지금 운동화하고 약간 플랫 같은 거 하나 남았는데 제가 애 픽업 가는데 플랫을 신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근데 제 운동화가 밝은 색이고 약간 이렇게 재질 자체가 바람이 숭숭 통하는 운동화라서 운동화를 산다면 좀 두꺼운 소재, 겨울철엔 비가 오니까 하나를 사야 될 것 같고, 그거 아니고 그냥 일을 할 때도 신고 갈 수 있는 좀 뭔가 신발을 사야 되는데 그것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나름 바빠요. 그걸 누가 이해해 줄까요? 아유, 아무튼 오늘 수다도 엄청나게 많이 떨었는데 오늘은 멍멍이 얘기를 많이 했고요. 여기 뭐 병원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요만큼 뜬 것 같아요. 많이 뜬 건 아니지만 아무튼 올해는 약간 DK 위주의 양말 아니면 슬리퍼를 떠서 선물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곧 제가 기브어웨이를 또 할 거예요. 그 기브어웨이는 제가 약간 12월에 맞춰서 할 건데 물론 그 전에 시작하겠죠. 근데 12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받으시는 걸 약간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받으시는 걸 제가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마 기브어웨이 엔드는 12월 초 아니면 11월 말쯤 될 거라서 곧 그 기브어웨이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공지를 올릴 거고 예전처럼 일주일 달랑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 텀을 두고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서 선물처럼 패키지로 만들어서 할 예정이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미국에 있는 분한테만 할 건지 아니면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따로 할 건지, 그거는 지금 생각 중이고요. 무겁지 않은 패키지를 보내려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길어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도 한 주도 잘 보내시고 저 다음 주에는 좀 스페셜한 에피소드를 찍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로 찍을지 스페셜 영상을 찍을지 모르겠어요. F4가 없을 것 같아서. 아무튼 잘 지내시고 또 다음에 여러분 또 즐겁게 다시 만나요. 그러면 안녕.